응급실 진료 빨리 보는 방법. 뭐 인스타그램이었나? 유튜브였나? 댓글에 어린 학생이거든. 삼촌, 정맥 주사 안 아프게 맞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놨길래 제가 댓글로 무의식 상태로 오면 안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라고 댓글 달았거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평일에 112 환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한 80명 정도 왔는데 주말에는 지금 날씨가 풀려서 활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 한 100명에서 120명 오는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은 또 천차만별이겠지만 체감상 평일 외래하는 시간에 평균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나요? 응급실 대기 시간. 네. 외래가 열려 있어서 그런지 외래랑 양분을 하거든요. 오히려 외래가 있을 시간에는 크게 딜레이 되는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좀 되는 느낌이고 이후에 외래 끝나고 저녁이 이브닝 타임이 진짜 좀 헬이긴 하죠. 그때면은 비응급 환자들은 픽타스 기준 4군, 5군 환자들은 길면은 1시간 걸리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냥 이제 저녁 시간 외래 끝나면은 1시간 내외로 그런 시간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주말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응급실 안으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주말에는 평일 저녁보다 더 발생한다 대기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음날 평일인 야간 근무 때 한번 생각하면은 보통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야간 근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 병문 여니까 일단 있어보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그 야간은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월요일에 환자 수가 많기도 하잖아요, 외래. 맞아요. 이제 어느 날 또 환자 한 분이 온 적 있거든요. 그것도 월요일 새벽, 그러니까 일요일 넘어가는 월요일 그 새벽에 조금만 있으면은 외래 진료가 시작되는데 참고 외래를 보려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왔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월요일 날 되는 새벽에 환자 수가 조금 좀 적다고 체감하는 게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그런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간간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생각하는 게 응급실에 오는 게 진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외래는 응급순이 아니고 접수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참고 오전에 외래를 온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그날 저녁 못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외래에서 열심히 기다렸어. 근데 환자분은 지금 당장 응급실 내려가세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외래를 보고 싶은데 진짜 아프다 하면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는 게 진짜 가장 진료를 빨리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에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권역센터는 조금 대기 시간이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 해야 될까? 대기 시간 말고 원래 있는 배들이 쭉 있는데 그 배들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자가. 네네. 그러면은 이제 간이 친데 애들을 또 놔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들을 막 다 수용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대구 쪽에 큰 병원 쪽에 제가 뭐 무슨 교육을 들으러 가야 돼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10시쯤이었는데 119 차가 주차장에 쫙 깔려있더라고. 역시 대도시는 다르구나. 그게 소방서 아닌가요? 아니야 진짜로 전국 각지에서 뭐 119 차가 쫙 있더라고. 와, 이 정도를 수용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응급실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드렁큰 환자들을 탁탁탁탁탁탁 드렁큰 환자 한 20명이 그 119 카트 알죠?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더라고. 약간 광합성 시키듯이 그렇게 좀 햇빛 쫙 그렇게 해놨더라고. 와, 대도시는 다르구나 하면서. 대구에 있는 그 대학병원 응급실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많아봐야 100명 내외였거든요. 네. 근데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은 하루에 300명이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빡세다 진짜. 근데 제가 일했던 곳도 그런 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또 있었어요. 그 인플루엔자 시즌 때. 예, 그렇죠. 그때 진짜 하루에 2, 300명 오기도 하거든요. 네. 인플루엔자 그 막 돌고 하면은 네. 그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배드에 수용 못하고 그냥 링거 맞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의자에서 그냥 보조 대기에서 그런 데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플루엔자 시즌 때 그렇게 했던 적이 또 있어요. 저도. 그때 인플루엔자 한창 돌 때 하루 토탈 해가지고 300명이 넘었던 데인가? 한 근무에 100명 가까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와, 진짜 그때 진짜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 300명과 지방에서 300건은 체감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일상으로 300명을 받는 수도권은 그만큼 인력이 충원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300명은 절대 안 나오잖아요. 많으면 100명이잖아. 거기에 맞춰서 인원 충당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한 100명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300명 보러 가면은
멘붕 오지. 그리고 병원 설계할 때도 평균 그 환자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 응급실을 뭐 리모델링하고 했을 텐데 이제 300이 터져? 재난이거든 이거는. 맞아요, 재난이에요. 그거. 이제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또 한창 나오긴 했는데 119 응급 환자도 그 갈 병원이 없어가지고 막 몇 시간을 헤매다가 안타까운 뭐 맞아요. 일도 네.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급실로 바로 진료 보기가 아무리 응급하더라도. 나 거제도에서 얼마 전에 환자 온다 그랬어. 거제도면은 거의 경남에서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데 울산, 부산, 대구 다 뚫리고 이제 구미까지 온 건데 아 연고지가 구미시군요 했는데 아 아니요 이러더라고. 진짜 찡 왔는데 진짜 찡 거제도 사람이더라고. 아 요새는 진짜 다른 타제 쏘는 게 일상인가 봐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지방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 밑에 단계에 있는 데서 일을 했는데 일평균 8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고. 근데 이런 환자 내원수 가지고 크게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중증도가 어떤지 병원이 환자 중증도를 고려해가지고 중증도가 높으면은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증도가 평균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중증도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이 어떤 평가에 응급실 또 국가에서 평가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또 들었었거든요.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중증도가 좀 높아야 이런 지금 뭐 권역이나 지역센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국민들이 아프기를 원해요? 너무한 기준 아니야 그거? 근데 이거에 가지고 진짜 악용한 일화도 또 있어요. 어떤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응급실을 A, B, C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네. 중증도가 높으면은 국가 보조금 수익성이 좋다고 그런 얘기가 또 있었는지 경증 환자도 고의로 이렇게 중증 등급을 주고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제재를 받은 병원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들은 얘기예요. 예시로 들자면은 감기로 왔는데 호흡곤란을 넣어버려가지고 진짜 중환을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타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평가 때 그게 다 날라가긴 할 거예요. 깐깐해서. 결국에는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중증도보다 환자 수를 보고 인력 배치하는 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평가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최근에 찾아보니까 2022년 자료인데 보면은 환자 중증도가 아니고 권역이면 무조건 일단 간호사 25명을 배치하는 걸로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전년도 환자 내원수 3만 명 넘을 경우에 3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거기서 5,000명이 더 오면은 환자가 3명을 더 써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중증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환자 수에 대한 언급만 있거든요. 이제 이런 환자 수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중증도가 아닌 환자 수에 맞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 수만 보는 이런 기준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병원도 수익을 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건이 된 응급실은 되도록이면 중증 환자를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인상을 또 받았어요. 경증, 중증 가리지 않고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해가지고 환자를 가리지 않고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고 수익적인 측면만 좀 보자면은 중증 환자 문의가 오면은 이제 난 의료인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받아서 내 사명을 다하겠어 그런 게 아닌 중증 환자가 이익적 측면에서 경증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 이국종 교수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중환자들을 봤는데 왜 그렇게 병원에 적자 내는 하면서 쫓겨나는 것이야? 글쎄요, 그 수익 모델을 좀 잘못 잡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이제 수익적인 측면을 위해 가지고 중환을 좀 받으려 한다 그런 인상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에 대입해 보면은 이제 현실은 중증도를 높게 받고 싶어하는 경우인데 인력 배치는 중증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환자 수만 고려하는 이제 제도적 기준과 이제 현실에 요구하는 좀 다른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인력을 쓰면은 큰 문제는 또 되지 않고 하니까. 중증도가 높아서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한들 이제 환자 수 기준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어떻게든 업무는 소화 가능하니까 인력들이 힘들든 말든 일단 그렇지. 소화는 되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권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네, 구간별로.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미친 지역센터에서는 간호사 10인 이상 그게 끝이에요. 와 진짜 짜다. 환자가 몇 명 오든 말든 그냥 10인 이상 2022년 기준이거든요. 이게 대도시권에 있는 큰 병원 지역 응급센터도 그럼 똑같은 1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기준이 10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병원 재량에 맡기는 거죠. 아 그렇지. 이제 그 인력을 최선을 써가지고 버티면서 나가지 않을 그 중간점을 그렇지, 찾아가지고 그렇지. 최선을 쓰지 않을까. 야 10명 너무 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권력을 좀 노리고 있는 센터다. 그럴 경우에는 인력을 좀 늘리지 않을까. 그거 그렇죠. YG님도 지역센터에서 권력으로 승격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랬을 때는 이제 환자 내원 수도 좀 보긴 했지만 조금 업무가 힘들다 느낄 만한 지표가 하루 입원 수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수, 그리고 CT랑 MRI 촬영, 이제 이런 걸로 근무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걸 좀 가늠했거든요. 단순히 주사 처치 받고 약 받고 집에 가는 경우는 경증이잖아요. 그거는 그게 업무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창 힘들다고 느꼈던 시기가 제가 하루 평균 못해도 CT는 10개 찍고 MRI는 평균 2-3개 정도 찍지 않았나. 입원은 평균 10명은 일상이었고, 입원을 더 받으려 해도 병실이 없어서 못 받는. 맞아요. 오늘의 업무 강도는 중환자실이 비었냐 안 비었냐 그걸로 이제 가늠할 만큼 중환자실의 그 상황이 제일 중요했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병원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두 배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 이제 하루 입원 20명, 30명에 중환자실은 항상 5명 이상 꼭 입원하고, 이제 그런 과도기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영양 부족으로 이렇게 나가 떨어졌는데, 와이드님 생각하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응급실에서 가장 빠른 진료를 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일단은 그 구시대적인 상황 생각을 바꿔야 돼요.